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기량작용과 쌍소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에 관하여서 상반되는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서로 그 효과를 상쇄시키는 작용을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반되는 그 두 가지 요인을 길항인이라고 합니다. 이 기량작용과 유사한 작용으로는 피드백이 있는데, 피드백 작용은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일으킨 원인에 작용하여서 변화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작용이기 때문에 기량작용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쌍소멸 현상은 물리학에서 전자와 양전자, 양전자는 전자의 반입자입니다. 서로 충돌하여 없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충돌의 결과로 전자와 양전자는 사라지고 감마선 또는 다른 입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계에서는 전자나 양전자 홀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소멸하면 다른 하나도 필연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 쌍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섬 안에 토끼와 그 토끼를 먹이로 삼는 여우가 동시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우를 없애버리면 토끼가 안전해서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은 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끼 개체수의 증가는 섬 속의 풀들을 모두 먹어치우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 토끼 전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우의 소멸은 토끼의 소멸로 연결됩니다. 쌍소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우가 토끼를 다 잡아먹는다면 먹이가 없어진 여우는 소멸하고 맙니다. 여우와 토끼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여우와 토끼 집단의 성장을 상쇄시키는 기량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토끼와 여우는 서로에게 기량인입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제국들이 융성했다가 멸망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번영하던 시기에 파멸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량작용을 해줄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정치 결사, 기업 등 어떤 집단이든 간에 강한 상대방이 있을 때 상대에 대항하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생존을 위해 힘을 합칩니다. 이 결속의 힘이 집단을 유지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강한 적이 사라지면 외부로 향하던 힘이 방향을 잃고 내부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내부 분열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제국의 멸망은 내부로부터 왔습니다. 외부에 존재하던 적의 패망이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쌍소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대가 없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제국의 멸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 또한 그렇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지하고 있지 않는 상대 정당이 아예 사라지거나 지리멸렬하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 정당이 있기에 내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양당제나 다당제가 아닌 일당 독재 체제의 국가들은 예외 없이 무너졌거나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기업과의 경쟁은 기업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끝없이 기술 개발과 혁신을 거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겨 살아남기 위한 노력입니다. 독점적 위치에 선 기업은 그 위치에 계속 머무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어떤 분야에서 독점적 위치에 올랐다면 쇠락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생물의 암수 역시 쌍소멸의 관계에 있습니다. 암컷이 없으면 수컷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틀즈의 리더 존 레논의 아내로 유명한 오노 요코의 대표작 중 반쪽방이라는 설치 작품이 있습니다. 반쪽난 의자, 반쪽의 주전자, 반쪽뿐인 책장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 방 가운데 서 있는 요코에게 한 관람객이 당신도 반쪽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요코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반쪽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태어날 때부터 한 개체로서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반쪽인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근 남성 혐오, 여성 혐오와 같은 단어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로 이런 종류의 혐오는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혐오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인 임화는 자신의 묘비명을 오오 저기여 너는 나의 용기이다 라고 썼습니다. 소설가 김훈은 자신의 소설 칼의 노래에서 내 적이 나와 나의 함대를 향해 창검과 총포를 겨누는 한 나는 내 적의 적이었다. 그것은 자명했다. 내 적에 의하여 자리매겨지는 나의 자리가 피할 수 없는 나의 자리였다는 말로 내 존재가 상대방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기랑이는 이 쌍소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랑 관계에 있는 것들은 소멸할 때 혼자 소멸하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기랑 관계의 핵심은 공존입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회든 협력이 없다면 종국적으로는 생존도 없습니다. 오늘은 기랑관계와 쌍소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